오늘은 한국 경제의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건설 경기 침체, 이른바 건설 공백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업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혈액순환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시장의 한파는 그 어떤 때보다 매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건설 경기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침체가 한국 경제와 우리 삶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공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설 경기의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미 최악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건설업 체감 경기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특히 지방의 중소 및 중견 건설사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체감 경기의 악화는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건설 투자 성장률을 무려 마이너스 6.1%로 예측했는데 이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건설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25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8.1%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6년에도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넘어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총 투자의 감소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무려 5분기 연속으로 총 투자가 감소했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지표입니다. 총 투자는 단순히 건물이나 도로를 짓는 것을 넘어 기업의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우리 경제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규 수주 부진 역시 건설 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특히 주택 부문의 신규 수주가 급감하면서 건설사들의 미래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건설 수주 금액은 전년 대비 무려 17.4%나 감소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제 수주 금액은 최근 9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건설사들이 앞으로 진행할 공사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 물량 감소는 협력업체, 자재 공급업체 등 건설 산업과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에게 연쇄적인 타격을 입히며 결국에는 전체 산업 생태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건설사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고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하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더욱 취약하여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러한 건설업의 위기가 더 이상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설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광범위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경제 성장률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건설 투자는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로, 주택, 공장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형성하고 생산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부진하면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건설 투자 침체를 이유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설 부문의 위축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심각한 고용 감소 문제입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수많은 기능공, 기술자,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관련 자재 산업, 운수업 등 후방 산업에서도 막대한 고용이 창출됩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는 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로 직결되며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는 가계 소득 위축으로 이어져 소비 부진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2023년 기준 전체 고용의 7.4%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수많은 가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셋째, 총 투자 감소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고정 자본 형성, 즉 총 투자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5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총 투자는 미래의 생산 능력 확충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설비를 도입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모든 활동이 총 투자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우리 경제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 역량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넷째, 가계 소득 위축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건설업 불황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기존 근로자들도 임금 삭감이나 일감 부족을 겪게 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투자를 연기하면서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내수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공백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가계 소득을 위축시켜 서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등 전방위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설 경기 침체는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금리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고 건설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건설사들 역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곧 부실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건설 비용 상승도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숙련공 부족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압력까지 겹치면서 공사 비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건설사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높은 분양가는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침체 역시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그리고 특히 지방 부동산 경기의 위축은 건설 투자를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는 건설사들의 의욕이 꺾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건설사의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건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과거의 과잉 투자 문제도 지금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기에 주택 부문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현재 미분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용이했기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과잉 공급된 물량이 소화되지 못하고 미분양으로 쌓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과잉은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여 건설 시장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위험은 건설 시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의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PF 부실은 금융권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금융기관들이 건설 분야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만들면서 건설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건설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현재의 건설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 공백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쉽게 완화되기 어렵고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통상, 갈등 등 대외적인 변수들까지 겹치면서 건설 경기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부양책을 넘어 과잉 투자 해소, PF 부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PF 부실 문제는 단순히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PF 대출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건설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AI 관련 시설 투자나 스마트시티 구축,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분양 문제 해소와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그리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해외 시장 개척과 사업 구조 다각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중동, 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늘리고 주거용 건설뿐 아니라 플랜트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의 침체를 상쇄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설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총생산 GDP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2023년 기준 건설업 GDP 비중은 약 5%에 달하며 이는 다른 주요 산업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안정에 기여하며 도로, 주택, 공장 등 우리 사회와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산업 생산성 향상,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설업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 공백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 공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